안녕하세요. 유니브클래스 입시 이야기 윤여정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일반고냐 아니면 자사고냐 자공고냐 아니면 외고냐 국제고냐를 고민하시는 어머님들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일반고를 포커싱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어머님들이 그래도 여전히 궁금해 하실 수 있는 특목 자사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금 현재 아직은 일어나진 않은 일이지만 2025학년도부터 교육부의 정책에 따르면 자사고, 자공고, 외고, 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2025학년도 즉 초등학교 6학년생들이 고1로 들어오는 그 시점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현재 교육부와 정부의 방침으로는 이 4개 학교군은 일반고로 전환이 되는 것이 아직까지는 기정사실로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2019년 11월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 방안에 따르면 2025학년부터 기존 일반고처럼 입학생을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준화 지역은 교육감이 배정을 하고요. 비평준화 지역은 학교정이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전국 단위로 모집하던 전사고도 이제는 전국 단위로 모집할 수 없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 외고, 국제고, 전사고 같은 경우는 2차로 자소서나 면접으로 합격과 불합격 이게 많이 갈렸는데 이런 부분들도 그냥 보통의 일반고처럼 선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학교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그 학교가 갖고 있었던 특성화된 교육 과정이나 프로그램은 모두 다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게 정부의 방침이고요. 이것이 실제로 운영이 될지 어떻게 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고, 외고, 자사고, 자공고 보내면 되냐 안 되냐 이거를 지금도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물어보시는 부모님들이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그냥 편하게 한번 그냥 딱 정리를 하고 가보려고 합니다. 2025학년도 이후 입학자, 구체적으로 보자면 지금 현재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대상이 되는 건데 저는 이게 결론이에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제 딸이 초등학교 6학년이거든요. 기본적으로 2025학년도는 이 자사고, 자공고, 외고, 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는 이슈보다 더 강력한 이슈인 고교 학점제의 전면 시행이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교 학점제의 전면 시행이 진짜로 될 것인가? 전문가들마다 다 입장이 다르고 저도 솔직히 이게 될 건지 안 될 건지 지금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전면 시행이 되면 이 학교군이 어떻게 될 것인가와 이것이 그냥 중1, 중2 애들을 부분 한번 도입을 해봤는데 이렇게 전면 개정은 안 되겠다 싶어서 약간 뭔가가 변화됐을 때의 학교군에 따른 특징들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25학년도 이후에 고등학교를 입학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직은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 군들이 전환이 된다면 그냥 일반고 지원하는 것처럼 지원하면 된다. 요거는 확실하게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2025학년도 이전 입학자, 그러니까 현재 중학생이죠. 요 중학생 같은 경우는 현재의 입시 체제가 그대로 유지된 채로 입시를 치를 예정이기 때문에 이 학교군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골고루 면밀하게 살피셔서 학교를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점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2025학년도 이후 입학생이 들어오기 전까지 서울대 최다 배출 고교 1위에서 20위는 모두 다 특목고 자사고임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 이 학교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의 장점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고 그 프로그램만 따라가더라도 워낙 생기부의 서술이 구체적이고 깊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뀌지는 않을 거라는 건 확실해요. 고교 블라인드가 들어오고 나서 첫 해에도 서울대 같은 경우는 연가고나 전사고의 일반 전형의 합격자 비율은 오히려 소폭 상승하고 보통의 일반고는 약간 하락하는 결과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먼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물려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요즘 수시는 모두 블라인드죠. 블라인드가 된다라고 하는 건 이 학교들을 학교명을 못 본다는 것 뿐이지 이 학교가 가지고 있는 특장점이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생기부에서 안 읽어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프로그램 명만 보더라도 이 학교는 어느 학교구나 라는 거는 되게 명확하게 보이는 편이라 생기부 관리는 따라갈 수 없는 건 분명하게 사실입니다. 한 5년 이상 입사관을 하셨던 분들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블라인드의 영향이 거의 없이 생기부가 정말 버라이어티하고 깊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교 분위기 무시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 다 내신과 모의고사 그 다음에 학교 프로그램을 정말 미친 듯이 열심히 하거든요. 이러한 분위기 자체에서 우리 아이가 공부를 하다 보면 맨 처음에는 조금 당황할 수 있겠지만 따라가기만 하더라도 뭐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여전히 전사고나 외고 국제고를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장점이 있어요. 장점만 들으면 혹하시죠? 그러나 그것을 다 뒤덮을 수 있는 막강한 단점이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일단 치열한 내신 경쟁. 이게 어느 정도인지 지금 현재 중3 어머님들은 감도 못 잡으실 건데 지방에서 그런 친구들 정말 많이 봤어요. 지방 중학교에서 제가 전교 1등이에요. 그래서 전사고나 아니면 자유형 고등학교, 대표적으로 뭐 공주사대 보고 이런 데인데 거기를 갔단 말이야. 근데 1학년 중간고사 딱 봤는데 7등급 나와서 6등급 나와서 정말 많아요. 그냥 올 A고 원점수가 100점인 게 아니라 내 아이는 전교 1등이거든. 그러면 나는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등급은 나오겠지라고 기대하는데 그것이 정말 무참하게 깨져버리죠. 잘 나와야 5, 안 나올 때는 정말 6, 7 찍는 아이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중학교 전일 아이들조차도.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그냥 단순히 A야. 이렇게 막연한 기대감만 가지고 전사고나 외고나 국제고를 보내시는 건 이거는 진짜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상위권 대학의 진학률이 감소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대치권에 있는 탑클래스 고등학교들도 거의 비슷한 패턴인데 기본적으로 이 아이가 전사고나 뭐 외고 특목고 가서 1, 2등급을 유지한다. 그러면 진학률에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냥 원래 가던 대학 다 갑니다. 근데 문제점은 3등급, 4등급, 5등급이에요. 학교 라인에 따라 3등급부터 무너지는 학교도 있고요. 4등급부터 무너지는 학교도 있고 5등급부터 무너지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거는 학교 라인에 따라 다른데 중위권 등급대 아이들이 예전만큼 상위권 대학을 가지 못하는 비율이 분명히 늘어난 것은 이미 한 3, 4년이 된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염두를 해두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이거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 특목 자사고 보내도 될까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특목 자사고 입학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서의 능력은 크게 저는 세 가지 정도를 보는데 그 중에서의 첫 번째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공부 습관이죠. 왜냐면 중학교 때 내신은 기본적으로 고등학교에 비해서 난도가 많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암기만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있고 실은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1주 또는 2주만 내신을 벼락치기를 해요. 그래도 1등도 하고 전교 1등도 하고 A 그냥 올 A 받고 원점수 100점 맞습니다. 이렇게 공부했었던 친구들은 나는 기본적으로 너무 똑똑해. 이러한 고정관념까지 이미 생겼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는 똑똑해요. 습관은 바꿀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시고요. 그거는 일반고 가서도 통하지 않지만 특목 자사고 가면 더 통할 수 없다. 라는 것을 먼저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부 방법이죠.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과정의 수학 능력은 원리와 개념의 이해와 더불어서 암기의 문제예요. 같은 원점수 100점이라고 하더라도 이 아이가 드립다 외워서만 A를 받는 친구 또는 100점을 맞는 친구가 있다면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솔직히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해와 반복의 밸런스가 어느 정도 지금 맞춰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저번 편에 모의고사 할 때 말씀드렸으니까 그걸로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약간 정신력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갖춰져 있을 때 전사고나 외고 특목고에 가서 어느 정도 원하는 등급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 세 개를 다 갖추고 있는지 아니면 어디가 문제인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조건 중에 이거는 솔직히 아이뿐만이 아니라 어머님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건데 중학교 내신 A, 중학교 내신 원점수 100점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도 알아. 중학교 다녀봤고 고등학교 다녀봤잖아요. 중학교 때와 고등학교의 공부의 양 깊이 다릅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만은 다를 것이다. 우리 아이는 지금 100점이고 올 A였으니까 중2, 중3 내내 얘는 해낼 것이다 라고 믿고 싶은 거죠. 이러한 착각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중학교 내신 A는 그냥 보통의 일반고를 가더라도 1에서 4등급까지 벌어질 수 있어요. 전사고라던가 외고, 국제고를 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1에서 7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이게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다?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과정 모의고사 풀어보시면 안 되고요. 최소 고3 6월 모의고사 정도를 풀고 최소 2등급 이내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아, 우리 A는 그냥 보통의 이렇게 떨어지는 A는 아닐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음에 세 번째는 학교의 대학 진학률
선발률 확인하셔야 됩니다. 현 중3까지 교육부의 방침은 정시 선발 비율을 40%를 맞춰라 라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 6대4가 돼요. 근데 학교를 선택하실 때 이것만 생각하시고 일반고냐, 전사고냐, 외고냐, 특목고냐를 고민하시면 안 되시고 이제는 무조건 정시까지 가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학교를 고려하셔야 된다. 학교마다 수시로는 합격을 많이 하는데 정시로는 합격하는 아이들이 극히 적은 학교들이 존재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거나 확인하시면 다 알아보실 수 있으니까 동일한 학교에서 수시 합격자와 정시 합격자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떤 어머님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정시는 재수생만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모든 학교는 재수를 해요, 어머님들. 근데 똑같이 재수를 했는데도 정시로서의 입결이 그렇게 좋다면 이 학교는 최소한 학교를 다닐 때 수시 못지않게 수능의 대비도 해주고 있거나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는 학교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수시와 정시의 합격자 비율을 확인하시는 건 매우 이제는 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확인하셨을 때 수시 대비 정시의 비율이 그렇게까지 크게 벌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가 수시가 안 되더라도 좋은 면학 분위기에서 정시를 한번 노려볼 수도 있는 학교군이라고 파악하실 수 있으니까 이것까지도 좀 면밀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후기 선발을 하는 전국 단위 자사고, 자공고, 그 다음에 특목고 중에서 외고와 국제고에 관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어머님들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거는 고입이지 대입이 아니에요.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했다고 해서 더 나은 대학을 갈 수 있다 이건 아닙니다. 다만 입시 체제가 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교군마다 장단점, 그 다음에 내 아이의 성향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어머님들이 내 아이를 바라보고 파악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오늘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입학하시는 어머님들은 지금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고 그냥 천천히 공부를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유니브 클래스 입시 이야기 윤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